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80% 제조업입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 수출 중심이죠. 그래서 내수 시장이 그만큼 뭐 좀 약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. 우리나라는 수출이 이제 80%인 나라고요. 과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경제는 선진국이에요. 지금은 선진국 계열에 이미 들어가 있고 물론 MSCI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도 이제 개발도상국 지표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 지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선진국으로 지금 분류를 받고 있습니다. 아주 제조업도 강국에 속하고 있죠.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기 전 10년 전에 이미 반도체 강국으로서 이제 하위 제조업에서 이제 상위 제조업으로 넘어간 나라 중에 한 나라고요.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. 뭐 제가 말씀드렸 몇 번 언급했지만 10년 동안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그 주변에 그 관련된 계열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맞춰서 10년 동안 돈을 벌었다. 그 외에 이제 제조업들 뭐 조선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런 것들, 화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경쟁 부분에서 떨어지면서 조금 많이 뭐 이제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이제 회사가 도산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.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진행을 했던 어떤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이제 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강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즘에 좀 기업들,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정말 힘들어요. 작년에도 힘들었고 18년도에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정말 줄도산이 이제 슬슬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벌써 이제 기업 그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미 아시겠지만 줄도산이 될 것 같습니다. 엄청난 줄도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제조업 이제 이미 뭐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.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가 뭐 반도체를 팔았으면은 이번 달에 우리 회사가 반도체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매입하는 그 대금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러는데 요즘 어떤 매출 채권에 대해서 부실이 좀 많이 일어나고 그 하청업체들이 기업이 도산들이 계속 이어나다 보니까 내가 100억 매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게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제 순이익으로 작용하는 건 10%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서 조금 지수로 보면은 이제 박스피를 다시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하락은 좀 많이 반도체가 무너지면은 이제 코스피 1000 이하로 떨어지는 거고요.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서 어떤 조금 혁신적인 부분의 산업혁명이 산업적인 부분의 성장이 일어나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코스피 2000 정도를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. 이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.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아니면은 이 지수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. 반도체마저 무너지면 코스피는 당연히 1000 이하에서 머물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박스피를 다시 예전에 2009년, 2010년도부터 2017년도 말까지 이어졌던 박스피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뭐 그냥 두려워하실 거는 없고요. 그냥 박스피 안에서 놀면은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는 횡보 종목들이 꽤 많고요. 그러면은 떨어진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간 종목들은 떨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오늘 배울 강의가 지표가 많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되는 잘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을 또 보게 되는 점점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라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. 우리나라는 경기 순환, 이제 요즘 경기가 어떻다, 자동차 경기가 어떻다, 반도체 경기가 어떻다, 그 경기가 바로 이 비즈니스 이코노미, 이 비즈니스예요. 결국에는 이 경기라는 건 뭐냐면요, 요거를 의미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 사이클이라고 하죠. 경기 순환 주기. 너무 밑에가 좀 짧은데 이렇게 뭐 밑에서부터 하면은 회복기, 이렇게 성장기, 호황기, 쇠퇴기, 불황기,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이제 경기 순환에 맞아서 계속 가게 된다. 좋을 때는 상승.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내수 시장이 약하다 보니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. 안 좋을 때는 하락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이 좀 어렵다, 힘들다 하는 이유가 사실은
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있어요. 난이도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워낙 그렇게 수준이 아주 높지가 않다 보니까 시장의 그 특성을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면은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게 안 먹히는 시장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. 장기 투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. 뭐 가치 투자라고 좀 표현하기 힘든데요. 뭐 기본적 분석을 하고 이렇게 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을 이렇게 보는 거를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좀 그런 표현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건 전 너무 싫거든요. 그냥 영업이익이 나는 탄탄하고 그냥 그 바닥주라고 표현합니다. 바닥주. 차트도 밑인데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회사의 실적이 좋은 거를 이제 바닥주는 제가 좋아하는데 뭐 저평가주는 없습니다. 저평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낮은 점에서 평생 머무르는 겁니다. 한번 기대주는 영원한 기대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. 1년차 때부터 잘했던 뭐 류현진이라든지 뭐 메시, 크리스티앙 호날두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.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드물기도 하지만 한번 잘하는 애들이 계속 잘합니다. 만년 유망주들이 꽤 많아요. 예. 상장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계속 눈에 띄는 기업들만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.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. 그러나 그 기업에 대한 실적들은 봐야 된다.